오늘의 코인 어느덧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범타임즈 대표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범타임즈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문석입니다.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이고 지금 FTX 때문에 계속 뭐 맞아요. 연일뿐만이 아니라 거의 맞아요. 실시간으로 FTX에 대해서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국내 거래소는 왜 잠잠하냐. 네, 맞아요. 그래서 코인데스크 아까 코리아, 네. 인용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한 매체에서 발빠르게 각 거래소 5대 거래소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퀵으로. 네. 그래서 지금 뭐 보유 자산이 어떠냐, 그리고 혹시 따로 또 운용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있느냐. 있느냐, 그죠? 그래서 뭐 다 네. 이제 없다였고 다 100% 이상 뭐 준비하고 있고, 이제 뭐 고팍스 같은 경우만 제3기관을 통해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다. 근데 다 특근법을 다 어쨌든 다 잘 지키고 있었던.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악재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이 사태가 되니까 좀 그나마 다행이다. 잘했다. 네. 그죠? 네,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저는 사실 그 특근법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야 이제 규제니까 일단 다 싫어했지만 네. 저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랬고, 뭐 규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들어오는 게, 이제 네.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이번에 만약에 그게 그러게요. 사실이라면 빛을 발하는 된 거죠. 순간이었고, 네. 그리고 아까 또 하나가 이제 분기 보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빗썸이랑 업비트는 이제 분기 보고를 하지만 하고 있고, 네. 나머지 5대 거래소 중에 나머지 3군데는 이제 보고서를 역시나 아직은 분기는 아니지만 하고 분기는 있어요. 아니지만 네. 역시나 감사 보고서를 이제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다 이제 뭐 자신감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행이었다. 네. 그나마 다행이었고. 그래서 FTX 이제 얘기가 너무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또 뭐 타임라인까지 따져가면서 이런 기사들 또 뭐 방송들이 맞아요. 상당히 네.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FTX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물론 이제 FTX에 자금이 있는 저를 포함한 FTX에 자금이 있으셨어요? 예, 자금이 있는 이제 투자자들의 보호, 또 아니면 이제 자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건 일단 이제 부분적인 얘기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과연 이제 이 FTX 생각할 게 딱 2가지 포인트로 생각해 본다면은, FTX 사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더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까? 물론 단기적으로야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이런 관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죠. 암호화폐 시장 내에 어떤 지각 변동이 생길 것인가. 이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제 암호화폐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앞으로 시장 전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바이낸스 CEO의 의도라든가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이낸스가 상당히 지금 더욱 더 뭐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부각되는 지금 분위기죠. 맞아요. 계속 코멘트를 날리고 뭐 앞으로 우리가 자정을 해야 되고, 뭐 의도를 따지기 전에 어쨌든 제가 좋게 보는 부분은 일단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했고 드러냈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걸 이제 역으로 이제 제도권에서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규제가 필요했구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구나, 이걸 느끼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 실제로 미국이나 정부들에서 이제 법안 관련해서 뭐 규제라든가 뭐 투자자 보호 장치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뭐 암호화폐 업계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시장이지만, 이런 사례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았다고 보고, 사실 또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FTX 사태를 놓고 이게 리먼 사태냐, 앨런 사태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이런 네. 의견이 있는데, 뭐 리먼 사태라고 하면은 뭐 의도는 없이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랬다, 어쩔 수 없이 아쉬웠다, 이런 측면이 있고 관점이. 또 앨런이라고 하면은 이제 회계 부정이죠. 고의적으로 얘들이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 뭐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한층 더 발전하는 뭐 아마 기회, 아마 시장이 되기를 네. 기대를 하고 그렇게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네. 이제 암호화폐 내에서는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2021년도에 암호화폐 업계의 크립토 업계의 테마였다고 하면은 단연 뭐 NFT도 있지만 디파이였습니다. 디파이가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디파이가 처음에는 이제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네. 곡괭이 토큰이라고 하죠. 속칭 이제 곡괭 그 거버넌스 기본적인 그 토큰을 곡괭이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서 이게 물량이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다 뭐 폭망했다고 할 정도로 다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디파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불신, 실망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디파이에 대해서.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FTX 사태 같은 경우에는 중앙거래소죠. CEX라고 부르는 보통 통칭 센트럴 그거 CEX라고 부르는 중앙거래소에 네. 대한 문제점이었고 그랬을 때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원래 크립토 업계가 내세우는 게 이제 탈중앙이었지만 결국 제일 부자는 중앙거래소였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바이낸스, FTX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역시나 탈중앙이었는가 라면서 앞으로 디파이가 더 각광될 거라고 각광받고 다시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업계에서 이제 상당한 지금 디파이가 인기가 끌고 뭐 실패했던 부분도 있고 이걸 이제 다시 뭐랄까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디파이가 다시 한번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했고 바이낸스 CEO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네. 앞으로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상당히 디파이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앙거래소도 뭐 편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거래소가 상당히 지금까지 편리한 것도 있고 투자자들 인식에서는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믿을 수 그게 예.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믿을 수 없었구나 글로벌 네. 탑 2, 3 뭐 네, 이런 탑 예 그런 그 정도였는데 네. 그래, 디파이를 혹시나 이제 모르실 조금 네, 이해가 안 그럴 되시는 거-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네. 이제 중앙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그 관리하는 회사가 있죠. 바이낸스면 바이낸스, 뭐 업비트면 네. 업비트가 있고 거기서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이제 거래를 주고받고 자금을 예치하고 이런 상황이고 디파이의 이제 핵심 뭐랄까요? 핵심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이제 중앙거래소 반대 덱스, 디센트럴라이즈드 그거 덱스 네. 그러니까 탈중앙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거기에 핵심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팍스 코인을 개발을 했고 지금 이더리움 팍스 코인을 이제 거래소 그 거래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사실 코인만 만들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쵸. 교환할 네. 수가 없는 거죠.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덱스라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큰 풀에다가 팍스 코인과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코인을 1대1의 비율로 이제 예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순간에는 1팍스 코인과 1 이더리움이 맞아요. 같은 네. 가격이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팍스 코인을 이더리움이랑. 그래서 팍스 코인을 많이 가져가면 팍스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더 이제 팍스 코인을 넣고 이더리움을 갖고 가면 팍스 코인 또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 거래소를 덱스라고 하는데 만약 중앙거래소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규제 밖에서 이렇게 운용이 될 수 있었다면은 맞아요. 네. 그럼 오히려 그냥 알고리즘에 맡기겠다, 프로토콜에 맡기겠다. 이건 라는 누구나 분들도- 누구도 건드릴 네.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제 재조명되고 이제 또 토크노믹스를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키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디파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보통 FTX가 잘못됐고
크립토 그러니까 특히나 그냥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뭐 끝났어.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저도 좀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그럴 있어서. 만도 하죠. 사실 네. 글로벌 탑 거래소가 네. 그랬으니까 네.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런 좀 그 음. 뒷단에 있는 얘기들을 좀 이제 업계에서는 좀 더 많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암호화폐 떨어지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너무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일반인들이랑 얘기했을 때 너 괜찮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아마 불만, 반, 뭐 암호화폐에 대한 불신 이런 얘기들을 자기 생각보다 더 많이 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채널 라이브에서도 네.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아는 사실 그대로 팩트를 이제 알려주고 이런 상황이고 뭐 이렇게 해결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내 불만을 뭐 터트려 본들 그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그쵸. 아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FTX 사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좀 더 한 발 좀 네. 물러서서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FTX 사태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제도권에 일단은 편입되는 과정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거래가 좀 중점으로 개발이 됐었던 시장이었는데 중앙거래소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을 비롯한 업계에서도 이제는 디파이에 관한 관심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뜨거운 말씀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은 시사점들을 낳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예, 한 말씀만 더 네, 보태자면은 그 앨런 사태랑 이제 비교하는 관점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FTX를 의도적인 뭐 부정 이런 식으로 모르고 그 자체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과연 그렇다면 제도권 내에 있는 뭐 금융 사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악의적인 없나. 그건 네. 없었는가? 그렇다고 그쵸. 해서 시장 경제를 부정할 수 있느냐? 이런 그쵸. 관점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정말 앨런 사태와 비교하면서 FTX를 진짜 악의적인 걸로 만약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그 물론 글로벌 탑 거래소였지만 뭐 그런 부정은 제도권이든 아니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걸 보완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지. FTX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를 불신해야 된다. 네. 이 관점은 상당히 잘못된 관점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님의 소신 있는 발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NFT 이야기는 짧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두 가지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데 이어서 바로 한번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 첫 번째는 이제 데이팅 앱에서 네. 이제 NFT를 도입한다는 소식인데 상당히 재밌어서 뭐 제가 관여하고 있는 뭐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제 데이팅 앱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NFT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개된 미디어에서 접한 건. 그래서 이제 데이팅 앱의 제일 문제는 역시나 그거죠. 허위 프로필. 그럼요. 사기도 가짜 많이 프로필. 일어나더라고요. 네. 사진이 뭐 아니라던가 그렇죠. 네. 뭐 학력, 경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그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걸 이제 NFT로 막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된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기보다는 일단 그 데이팅 앱 관리 업체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라든가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프로필 확인된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 프로필에 대해서 NFT를 발급해 준다는 거고 NFT 한번 발급하면 이제 뭐 수정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관리 수준을 높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뭐 아직도 뭐 NFT가 뭐 정가의 보도가 아니듯이 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노력도 있고 이렇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트니스 업계도 NFT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살짝 좀 언급을 해주시면 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 NFT 네. 멤버십 그 이제 피트니스 네. 업계에서 이제 도입했던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피트니스 업계의 뭐 회원권인 가격이 일정치 않아서 뭐 비쌀 때 샀던 사람은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멤버십 회원권을 이제 NFT로 발행을 하면서 물론 그 NFT에 뭐 다양한 혜택들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NFT를 받으면 평생 멤버십 회원권인데 이걸 이제 만약에 좀 다니다가 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다니기 싫을 때는 NFT를 시장에 내놓고 팔면 되고 또 반대로 이제 새롭게 멤버십 가입하고 싶은 사람도 언제든지 그 시장에서 제일 낮은 가격에 멤버십을 득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뭐랄까요 그 이미지 속에 있는 NFT 말고 진짜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걸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사례가 아닌가. 정말 시장 가격에 내놓고 그거를 이제 판단을 맡긴다. 뭐 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NFT의 실사용에 관한 또 다양한 이야기들까지도 오늘 대표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FTX 사태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시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정말 힘든 부분들도 많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저희가 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